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겨울방학 전대에서 어인 독서 에세이 공모전의 최우 수작을 소개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우리 대학 도서 목록인 전대에서 어이 중 한 권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독서 에세이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0편의 에세이가 접수되었는데요. 이 중 수상의 영광을 아는 수상자는 총 6명입니다. 수상 내용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입니다. 그럼 최우수작을 함께 읽어볼까요? 최우수상 도서명 소년이 온다. 제목 인권의 가치를 되돌아보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이 권리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망각한 채 그 소중함을 종종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국가 주도하에 인권 침해의 비극이 일어났던 때가 불과 100년조차 지나지 않았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그러한 시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한국 문학 작품이다. 5.18 민주화운동,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야만 휘두를 수 있는 잔인함.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원초적인 폭력 행사와 눈먼 총칼에 의해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가치가 무너진 사건. 그 참극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당연하듯이 누리는 인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악의만으로도 사람이 아닌 그저 고깃덩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마음에 깊이 울리는 구절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즉 인간 공동체에 대한 결속과 신뢰는 얼마든지 깨지기 쉽고 위태로운 것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만든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해당 구절이 마음에 더욱 와닿는 이유는 독백에 따라 떠오르는 그 일련의 과정들, 사람의 인권과 그 존엄함이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 짓밟혀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시체로 전락하는 모습을 절절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의 가장 큰 비극은 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다른 인간이라는 것이다. 총과 칼에는 눈이 없기에 그것을 휘두르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모여 세워진 국민을 지켜야 할 나라는 소수의 악의와 다수의 방관으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으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는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었다. 그릇된 명령에 눈을 감지 않고 불복한 이들이 있지만 외면하거나 동조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았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구성한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존엄할 것이라는 신뢰가 깨진 것이다. 그러한 결속을 유지해주는 기반이 흔들리자 어떤 이들은 인간 존엄성의 실체를 의심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줬던 것은 인간이 존엄하게 여기던 가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 아닌가. 그러한 의문은 작품 속에서도 제시된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색전구가 하나씩 나가듯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나 역시 안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이 구절은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힌 현실, 그러한 참상을 목도한 인간의 절망을 낱낱이 드러낸다.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토로하는 절망과 의문은 정당하다.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잔인하며 우리는 그저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로부터 이어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과 인간이 추구해온 혹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또한 명확히 답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욱 인상이 깊은 대목이다. 이 구절에서 나는 옛날 옛적 바벨탑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하늘에 닿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언어가 나뉘자 사람들은 분열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이상과 목표로 묶인 이들에게 차이점이 생기자 서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쉽게 흩어졌다. 인간이라는 종으로 묶인 우리는 언제나 섞이고 분열하기를 반복해왔다. 종교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인종이 다르다며 싸우고 생각과 사상의 차이로 대립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잔인한 일들을 내가 혹은 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질러 왔다. 무수히 반복된 피로 점철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이루지 못할 이상향을 향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 아닌가.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인권이 있음을, 우리가 모두 존귀하다는 것을 입을 모아 말하지만 그 귀중하다는 인권은 눈먼 총칼과 누군가의 악의만으로도 손쉽게 쓰러지고 짓밟힌다. 그 비극을 바라보고 있자면 인간은 실체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을 손에 넣으려 드는 무의미한 시도를 반복할 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다시 말한다. 그 모든 아픔이, 투쟁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상기시킨다. 오래전 동호와 은숙이 조그만 소리로 나누던 대화를 당신은 기억한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기 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도륙된 고기 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므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인권을 포기한다면 목숨은 보존할 수 있겠지만 버리면 사람이 정말 사람이 아니게 되므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가치를 손에 쥐고자 할 수밖에 없다. 무수히 많은 개인으로 이루어져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공동체의 결속을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역사 속 무수히 많은 인물은 그리고 소년이 온다 속의 인물들은 그 당연하지 않은 당연함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귀중하지만 연약한 모든 것들의 가치와 그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소년이 온다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다시 답한다. 담백하면서도 간결한 답을 제시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온 인권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이 싸워왔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한 가치의 진정한 무게를 깨닫는다. 인간은 몇 번이나 실수를 저지르고 슬픈 역사를 반복하는 존재이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누군가가 후세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기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기록을 엿보며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권리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자각한다. 인권이 침해된 사회가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인권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만큼의 비극을 불러오는지를 되새긴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그 모든 아픔을 기록하고 기억하기에 인간은 인권의 가치를 감히 망각할 수 없다. 소년이 온다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인권 투쟁의 역사를 엿보며
인권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수상작이 궁금하신가요? 전남대 교육혁신본부 누리집 학생 지원, 대회 및 공모전, 독서 에세이 공모전, 자료실에서 역대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